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9일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참사 수준에 가까운 지표를 보여온 것이 고용 통계였습니다.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고용 지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참사 수준의 실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은 아니다,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변명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일자리는 35만 개 이상이나 없어졌고, 반대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86만 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통계청이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봤더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올해 정규직 근로자 수 8월까지 1,307만 8천 명으로 전년 비교해서 35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왔던 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만든 셈이 됐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이 비율이 36.4%에 이릅니다. 자, 이것은 전년 33%에 비교해서 3.4%포인트나 오른 수치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지금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저 표를 보시면 표에는 2012년부터 통계가 나오는데 2012년도 33.2%였죠. 그래서 2014년까지는 낮아졌습니다. 2014년도에 32.2%로 가장 낮았다가 그 이후에 특별히 작년까지 그렇게 변동이 없었죠. 32%대에서 있다가 2016년부터 32.8%, 32.9%,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 꽤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36.4%로 이렇게 치솟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정규직의 형태별로 한번 보시면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시적인 노동자가 96만 2천 명이나 늘어나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굉장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44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 파견, 용역이 포함된 비전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2만 6천 명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면 60세 이상에서 28만 9천 명이 늘어났고, 또 20대에서 23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전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 정규직의 일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비정규직만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위 평가를 받는 항목이 뭐냐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그것은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자 비중이 20%가 넘는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폴란드,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바로 노동 경직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노동 경직성은 뭘 말하느냐? 노동 경직성은 크게 고용 경직성이고 또 하나는 임금 경직성이죠. 그러니까 고용을 시장에서 쉽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임금을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성과 연봉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매우 낮은 저성과자의 어떤 해고, 그리고 취업 규칙 변경하는 이러한 지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 정부가 하는 일은 정말 노조 친화적이죠. 굉장히 사람 해고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당장은 어떤 글쎄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될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독이 되죠. 근데 해고를 어렵게 한다. 이것이 글쎄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고용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이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전부 임금 경직성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에게는 좋죠.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이러한 과보호 수준이 굉장히 지속될수록 노동 경직성은 더해지고, 네,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대로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정규직 한번 채용하면, 네,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죠. 기업이 아주 구조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일을 못하고 성과가 낮다 할지라도 자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임금도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규직을, 네, 고용을 회피하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연성이 높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정규직 일자리는 없애버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너무나 높여놨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통계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5년 12개월로 지난해 5년 13개월에서 2개월 줄어들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평균 근속 기간의 차이가 5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더 벌어졌습니다. 또 월급의 격차도 벌어졌는데 올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9천 원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31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43만 6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는 지난해 격차 136만 5천 원보다 7만 1천 원이 더 확대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참사를 보여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정말 매출을 늘리고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대신에 어떻게든 세금을 퍼부어서 정말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이러한 식의 해법을 그동안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54조가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고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였습니다. 그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글쎄요, 시장에서 담배 꽁초 줍는, 그리고 강의실 불 끌어 다니는 이러한 초단기
정말 알바 같은 이런 일자리만 만들어냈죠. 그래서 취업자 수 통계를 보시면 네, 뭐 정부는 3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보면 이런 단기 알바 일자리가 많은 노인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제조업 30대, 40대 일자리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고 정책을 펼쳤는데 빈부격차는 커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주택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집값이 오르고 북한의 편의를 봐주는데 오히려 북한이 화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정권 끝날 때까지 모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책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정부가 너무 시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엉뚱하게 개입하고 결국은 시장을 왜곡해 놓는 지금 이런 결과만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하의 대한민국 경제, 네, 뭐 입 아플 정도지만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네,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강변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변명도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 통계로 드러난 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